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나 인상이 강한 편인데 조금 더 순해 보이고 싶어. 나 눈, 코, 입이 진한 편인데 좀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한 여리여리해 보이는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물론 인상이 강하고 눈, 코, 입이 진하다고 해서 나쁜 건 절대 아니죠. 아주 매력적인 개성과 또 다른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오늘 색다르게 꾸며보고 싶다. 좀 여리여리 은은해 보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얼굴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짠! 먼저 저는 베이스를 다 하고 왔고요.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팅을 할 거예요. 인상이 강하거나 눈, 코, 입이 진한 분은 얼굴에서 꺼진 부분, 그림자진 부분을 잘 커버했을 때 화사함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사함을 심어주는 베이스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루나 컨실러 15C 컬러를 사용할게요. 정말 밝은 컬러입니다. 이런 컨실러 하이라이팅 바를 때 얼룩져서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컨실러 팁으로 직접 도포해서 바르기보다는 손등에 덜어놓고 이렇게 브러쉬 앞뒷면에 묻혀준 다음에 덜어내요. 많이 덜어내서 얇게 나오게 만든 다음에 살살 바르면 얼룩지지 않거든요. 도포해놓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퍼프로 두드리면 말라버려서 경계지고 얼룩져 보일 수 있어요. 코의 경계를 사라지게 할 거예요. 코가 많이 부각되는 얼굴이라면 인상이 조금 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여리여리하게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 경계진 부분, 어두운 부분에 얇게 발라요. 여기는 잘 뜨는 부위니까 적게 묻혀서 살살, 이게 세게 바르면 지워지거나 두껍게 얹어지거든요. 살살 바르고 약간 커버가 필요하다 그러면 살살 눌러줘요. 살살 찍어주면 제형이 얹어져서 커버가 되거든요. 살살 찍어주면서 커버. 이쪽이 너무 뜬다 그러면 일단 녹이는 코팩으로 굳어있는 피지 다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세린이나 밤 타입 크림 있죠? 그 크림을 소량만 밤에 자기 전에 얇게 발라주세요. 각질을 잠재워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를 때도 이렇게 살살 얇게 발라야 덜 뜹니다. 그림자지는 팔자랑 이 콧볼 경계선에 얇게 발라서 콧볼의 경계를 없애는 거예요. 밝은 컬러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저는 15호를 쓰고 있잖아요. 정말 밝은 컬러를 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콧구멍, 여기도 약간 덜 발라졌거든요. 그러면 콧구멍이 더 커 보이니까 여기도 살짝 남은 양으로만 살짝 지나가요. 살짝만. 이렇게 커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코끝은 살짝 동그랗게 발라서 코끝을 높여줄게요. 이제 미간도 밝혀야 돼요. 여기가 꺼져 있으면 T존이 더 부각되고 인상이 약간 강해질 수 있거든요. 여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퍼프로 할 건데 퍼프에 이렇게 내리면서 조금만 묻혀주고 균일하게 얇게 묻힌 다음에 두드리면서 발라줘요. 완전 얇게 묻어나오죠? 꼭 이렇게 묻혀야 두껍지 않게 바를 수 있습니다. 미간이 지금 밝아지고 있죠? 그리고 T존이 원래 움푹 들어간 분들 계시거든요? 코뼈가 좀 발달한 분들? 여기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인상이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기가 유독 그늘졌고 강한 분들은 여기까지 같이 밝혀주시면 좋아요. 저는 여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바르지만 저와 반대인 분들은 꼭 여기까지 같이 발라주세요. 그리고 눈두덩도 꺼져 있으면 인상이 더 강해 보여요. 아이홀이 이렇게 만지면 느껴지거든요. 아이홀 중앙 쪽을 밝혀줘요. 아이홀이 꺼져 있으면 그윽해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인상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아이홀 부분에 칠하니까 화사해졌죠. 이쪽엔 바르면 안 돼요. 쌍꺼풀 있는 분들은 여기 다 껴버리고 섀도우가 지저분하게 발릴 수 있으니까 위에만. 콧대도 살짝 남은 양으로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이마가 좀 꺼져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인상이 강해 보여요. 이쪽은 눈썹뼈예요. 여기가 저처럼 튀어나와 있으면 인상이 강해져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가 더 들어가 보여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밝혀줄 거예요. 이 눈썹뼈 튀어나온 거는 이따가 파우더로 커버할 거거든요? 지금은 중앙 부분만 밝혀줄게요.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 이 위에만. 그 다음에 광대뼈 튀어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광대뼈 밑이 더 들어가 보이니까 여기를 밝혀주면 돼요. 사실 저는 광대뼈 밑에 움푹 들어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고급스러운 우아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컨셉에는 안 맞으니까 여기에 볼륨감을 줄게요. 살이 딱 차오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밝은 색일수록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피부톤보다 굉장히 밝은 컬러로 그림자진 곳에 밝혀주는 거예요. 앞볼도 좀 밝혀주고.
자, 그 다음에 눈 밑이 제가 좀 칙칙하거든요? 이 눈 밑이 칙칙하면 이렇게 피부가 화사한데도 은근한 칙칙함을 줘요. 눈 밑을 밝히겠습니다. 지효님 같은 경우는 눈 밑이 약간 어두웠을 때 골저스한, 핫한 그런 느낌이 잘 살거든요. 근데 화사한 느낌을 줄 때는 눈 밑을 밝혀요. 그러면 확실히 더 화사해 보입니다. 아주 얇게 극소량만 발라야 안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를 할 건데 파우더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파우더로 유분이 많이 나오는 곳과 튀어나오면 안 되는 부분을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묻혀서 코에 유분이 많이 나오니까 코에 발라주고 콧볼 바깥쪽 안 바르고 딱 코에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블러셔를 할 거여서 블러셔 존은 아예 안 바를 거예요. 이 볼 전체는 블러셔 한 다음에 파우더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눈썹뼈 여기 이쪽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눌러줍니다. 유분기가 있으면 피부에 윤기가 나니까 아주 튀어나와 보여요. 하이라이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분기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지금 눌러주니까 안 튀어나와 보이죠? 여기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턱에도 유분이 나오니까 여기 살짝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주 밝아지는 톤업되는 파우더를 추가로 쓸 거예요. 제가 루나 파우더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루스 타입이 있고 이렇게 프레스드 타입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프레스드 타입이 조금 더 톤업이 잘 되고 약간 두텁게 얹어지고 루스 파우더가 더 얇게 발라져요. 제가 오늘은 피부 표현을 좀 가볍게 하고 싶어서 루스 파우더를 쓸게요.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톤업이 아주 잘 돼야 돼요. 똑같은 브러쉬에 파우더를 묻혀서 손바닥에 덜어주고 아까 하이라이팅 했잖아요. 그 부분들에 파우더를 덧입혀주는 거예요. 컨실러로 밝혀줬는데 파우더로도 또 밝혀주면 더 밝아지면서 지속력도 길어지고 코팅을 해주는 거죠. 제가 아까 콧볼 바깥쪽은 안 발랐잖아요. 파우더를. 여기에 그냥 파우더도 바르고 이 톤업 파우더까지 발라버리면 이 좁은 공간에 두껍게 발려서 나중에 잘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얇게 발라주기 위해서 하나만 바르는 거예요. 여기 바깥쪽. 한 번 더 밝혀줘요. 그리고 미간 여기도 조금만 살살 발라서 코팅해주고 그 다음에 이마 중앙도 아까 발랐던 부분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글로우한 피부 표현이 좋다. 그러면은 이 파우더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지속력이 더 중요해. 이런 분들이 톤업 파우더 하시면 돼요. 저는 글로우함도 살리고 싶고 지속력도 높이고 싶어서 이렇게 파우더를 하고 여기 V존 여기만 글로시함을 줘요. 아이올 뼈랑 여기 V존 여기만 글로시함을 주고 나머지는 파우더를 해요. 그러면 은근히 글로시해 보이면서도 파우더는 다 되어 있으니까 지속력이 좋아요. 칙칙하고 어두워 보이는 것들을 다 커버를 해서 화사함이 생겼죠. 이제 이 위에 이번에는 펄이 있는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1호를 사용할게요. 묻히고 약간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뭉치지 않게 발려요. 코끝에는 너무 넓게 퍼트리면 안 돼요. 코끝이 커 보여서 이렇게 좁게 이 정도로 칠해주시고 콧대도 밝혀줄게요. 제가 지금 쉐이딩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하이라이팅만 하잖아요. 이렇게 최대한으로 화사한 거, 하이라이팅만 계속 넣고 그 다음에 쉐이딩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쉐이딩을 해버리면 조금만 해도 쉽게 강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이라이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좀 부어 보이네? 그럴 때 살짝 쉐이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상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지금 쌍꺼풀에 끼었잖아요. 아이 프라이머를 좀 먼저 바를게요. 이 제품이 컨실러 같은 역할을 해줘서 눈두덩을 아주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눈두덩이 칙칙하면 금방 또 인상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엄청 추천합니다. 이렇게 눈 가까이 꼼꼼하게 발라서 칙칙한 걸 다 덮어줘요. 여기에 이렇게 칙칙한 게 다 가려졌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섀도우를 발라버리면 밑바탕이 좀 칙칙하기 때문에 원하던 색감이 안 나오고 계속 진해 보일 수 있어요. 눈매가 진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꼭 이렇게 커버 기능이 있는 아이 프라이머로 눈가를 화사하게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컨실러로 하면 쉽게 껴버리니까 이런 프라이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라이터를 손가락에 조금만 묻혀서 아이홀 이쪽을 밝혀줘요. 너무 눈두덩이 살집이 많은 분은 안 해도 됩니다. 부어 보이니까. 그게 아니고 난 좀 눈매가 되게 진한 편이다. 그런 분들은 아이홀 부근에 아까 컨실러 발랐던 그 부분에 펄 하이라이터를 바르는 거예요. 은은한 광도 나면서 여기가 한 번 더 밝혀주는 겁니다. 전체 다 바르면 눈이 작아 보이거든요. 아이홀 이쪽에만 살짝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되게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얼굴에서 강한 느낌이 되게 많이 줄어요. 이제 블러셔로 생기를 넣을 거예요. 색감은 원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꼭 정해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톤을 맞춰야 돼요. 요즘에 컬러들이 굉장히 은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웬만하면 채도가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런 컬러들이 아주 잘 맞아요, 오늘. 색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 이렇게 약간 명도 낮은 거나 아니면 채도 높은 거. 이렇게 색감이 팍 느껴지는 이런 제품은 여리여리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생기발랄하거나 또는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은은한 컬러, 물 탄 느낌, 우유 섞은 느낌, 또는 은은한 회색을 섞은 느낌, 이렇게 은은한 컬러들 써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저는 약간 보라색의 느낌을 쓸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염색을 했는데 카메라엔 잘 안 나오지만 약간 블루빛이 살짝 있어요. 쿨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기여서 여기에 맞춰서 약간 보랏빛을 쓸 건데 이거는 네이밍 포그 컬러예요. 아주 회색빛이 느껴지는 뮤트톤의 모브 컬러고요. 히아의 복숭아 찰떡. 딱 봐도 여리여리해 보이죠? 네이밍의 멜로. 이런 컬러도 너무 좋죠. 저는 포그 컬러를 이렇게 묻혀서 살짝 덜어내고 얼룩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덜어내고 광대뼈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옆쪽에서 살짝. 그냥 가운데 동그랗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운데 동그랗게 하면 귀엽고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 잘 살거든요. 근데 인상이 좀 강한 편이고 눈, 코, 입이 진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얼굴에서 강인한 면이 살짝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큐트, 러블리 이런 메이크업을 하면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메이크업에 힘을 쓴 느낌?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귀여운 요소를 주는 거를 대놓고 주기보다는 은근하게 줘야 잘 어울립니다. 사이드에서 광대뼈를 타고 들어올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 외곽 쪽에서 들어오면 얼굴이 좀 넓어지거든요. 눈꼬리 있는 쪽에서부터 들어올 거예요. 여기를 얼굴 옆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얼굴이 되게 좁은 분들 있죠. 너무 좁은 분들은 바깥쪽에서 해도 됩니다. 너무 좁아 보이면 답답해지니까 자, 이렇게 옆쪽에서 살살살살 두드리면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여기가 가장 진하고요.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진하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연해지게. 약간 색상이 저한테 창백해서 이 멜로 컬러 조금만 섞어볼게요. 요거는 그냥 저한테 색감이 안 맞으니까 섞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안 따라해주셔도 됩니다. 턱 끝에도 연결. 혈색을 턱 끝에도 주고 볼보다 더 연하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너무 붉으면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바꿔서 이걸로 코 쉐딩도 할 거예요. 인상이 강한 분들은 코 쉐딩을 조금만 해도 코가 너무 진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커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쉐딩을 오늘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블러셔로 쉐딩 부분을 칠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이홀이 되게 깊고 T존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에 밝은 컨실러만 칠하시고 지금 과정은 생략해주세요. 쉐딩은 아니고 블러셔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칠해지면 더 깊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인상이 더 강해지니까. 블러셔인데도 약간 음영이 생기죠? 이 붉은 빛들은 살짝의 음영감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코끝도 V자, U자 그 사이로 코끝에 칠해주고 그리고 콧대가 높거나 코가 너무 긴 분들은 생략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콧대도 블러셔로 조금 높여줄게요. 쉐딩으로 하면 진짜 너무 강해 보일 수 있는데 블러셔로 하면 하나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블러셔로 칠한 다음에 약간 아쉬운데 하는 그 부분에만 쉐딩을 사용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진해지지 않아요. 이 깨끗한 브러쉬로 바꿔서 쉐딩을 묻힌 다음에 저는 코끝이 조금 아쉽거든요. 더 얇게 잡아줬으면 싶어서 코끝만 이 위에 더 추가를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쉐딩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한데 하는 그 부분만. 그래야 과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코끝에만 조금 더 쉐딩을 넣었고요. 자, 이제 눈썹! 정말 중요하죠. 이 눈썹이 조금만 두껍고 진해지면 바로 인상이 강해져요. 요즘에 특히 흐린 눈썹이 유행이잖아요. 사실 눈썹이 무조건 흐려야만 예쁜 건 아니에요. 진하고 강한 눈썹도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눈, 코, 입이 원래 강한 분들은 이미 진한 포인트들이 많은데 눈썹까지 진해져 버리면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강조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져서 더 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눈썹을 밝게 만들 거예요. 눈썹 밝게 만드는 걸로 가장 좋은 건 눈썹 염색이죠. 저는 눈썹 염색한 지 한 2주 넘어서 듬성듬성 진한 털 보이시죠? 제 원래 눈썹은 진짜
진짜 진하고 엄청 두꺼워요. 거의 무슨 머리카락처럼 되게 두껍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눈썹 염색을 해요. 근데 눈썹 염색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만 돼도 뿌리가 올라오고 염색을 아예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제품만한 게 없어요. 광고도 했었던 건데 진짜 너무 좋아서 또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페리페라의 9호 밀키 애쉬 컬러예요. 일반적인 브로우 카라보다 훨씬 밝게 나왔어요. 눈썹 진한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웬만한 브로우 카라를 해도 확 밝아지지 않고 염색한 그 느낌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브로우 카라는 제형 자체가 꾸덕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바르다 보면 눈썹이 되게 두꺼워 보여요. 원래 눈썹보다 더 두꺼워 보여서 오히려 인상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밝은 컬러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탈색모처럼 되게 밝게 나왔는데 애쉬빛으로만 되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딱 눈썹이 밝아져요. 일단 새로 자란 눈썹 위주로 브로우 카라를 발라줄게요. 브러쉬가 되게 얇게 나와서 두껍게 발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새로 자란 털 위주로. 진한 부분이 사라졌죠? 이것도 너무 많이 바르면 눈썹이 두꺼워지니까 조금만 발라야 돼요. 밝아졌죠? 이제 이 컬러에 맞춰서 빈 곳만 조금 채워주면 돼요. 새롭게 모양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 눈썹 틀도 좀 인위적으로 잡히고 그러다 보면 눈썹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두껍거나 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느낌에서는 눈썹 모양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브로우 카라로 밝게 뺀 다음에 빈 부분만 살짝 채우면 돼요. 여기도 조금 비어있고 앞머리도 비어있잖아요. 여기 앞부분. 저는 지금 눈썹 색에 맞는 9호 토프 브라운으로 채워줄게요. 눈썹 모양을 잡지 말고 빈 부분만 채워주기.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컬러, 스모키 그레이 컬러로 털이 없는 부분 조금만 채워줄게요. 연한 컬러로 채웠는데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더 진한 컬러로 살짝만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눈썹이 진해지지는 않으면서 빈 부분은 다 채워져요.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 않은 게 좋아요. 약간 눈썹이 얇아져도 좋거든요. 근데 또 너무 얇으면 오히려 인상이 강해져요. 너무 과하게 얇은 것도 좋지 않지만 또 너무 두꺼우면 또 인상이 강해지니까 두께감을 멀리서 잘 확인하셔야 돼요. 너무 두껍진 않은지 멀리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블러셔를 하고 파우더를 안 했잖아요. 볼 쪽에. 루나 파우더를 살짝만 할게요. 여기 요철이 있어서 앞볼은 밝아져야 하기 때문에 톤업 파우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바르겠습니다. 이 섀도우는 색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게 좋아요. 눈화장을 막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인상이 순해 보이잖아요. 블러셔처럼 섀도우도 은은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색감을 이렇게 은은한 컬러들로 골랐어요. 홀리카 섀도우들이 색감이 은은하게 너무 예쁘게 나왔으니까 다른 컬러들을 한번 골라보세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저는 얼모스트 그레이프 컬러인데 블러셔 색상에 맞춘 거예요. 제일 밝은 컬러 두 가지로 베이스를 할게요. 얇게 깔아줄게요. 아이 프라이머도 발랐기 때문에 베이스 섀도우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얇게 살짝만. 음영 컬러를 쓸 건데 너무 진해질 수도 있어서 그걸 방지하고자 이 컬러를 섞어줄게요. 여러분도 음영 컬러만 쓰지 마시고 조금 더 연한 컬러랑 음영 컬러를 섞어주세요. 그래야 너무 진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뒤쪽에만 살짝 음영을 넣을게요. 오늘 하이라이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눈이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의 영역은 확실하게 잡아줄 거예요. 하지만 눈이 너무 진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색감 선정이 중요합니다. 은은한 톤을 꼭 골라주시고요. 이렇게 뒤쪽을 위주로만 칠해주세요. 이게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너무 넓게 다 칠해버리면 눈두덩이 확 진해져 보여요. 그래서 브러쉬를 세워서 좁게 딱 아래쪽 위주로만 길게 칠해주시는 거예요. 눈까지만 칠하는 게 아니라 눈 뒤로도 길게. 눈이 길어지라고 이렇게. 눈 떴을 때 음영이 살짝 보이는 높이까지만 뜨면서 체크를 해야겠죠? 칠하면서 계속 체크해주세요. 은근히 살짝만 보이면 돼요. 이렇게 뒤에 은은하게 칠했고 앞에도 뒤에만 칠해져 있으면 눈 사이가 멀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안구 따라서 위로 너무 넓게 다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쪽 위주로만. 눈 사이가 좁다면 안 칠해도 됩니다. 앞쪽, 뒤쪽에 은은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작업, 아이라인. 진한 섀도우인데 또 너무 진해지면 안 되니까 덜 진한 거랑 섞을게요.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아무래도 아이라이너보다는 더 연하게 칠해지니까 아이라인이 너무 진해지지도 않고 눈화장이 진해지는 걸 막아줘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면 되는데 속눈썹 숱이 빽빽한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아이라인 안 그려도 돼요. 아이라인으로 속눈썹 라인을 그려주는 게 속눈썹 숱도 늘어나 보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속눈썹
수치 빽빽하게 있는데 이렇게 칠해버리면 눈이 너무 진해져요. 저는 속눈썹 수치 없거든요. 되게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칠해서 눈을 선명하게 해주는 건데 속눈썹 수치 많다면 굳이 안 칠해도 됩니다. 근데 눈은 길어 보여야 되잖아요. 눈꼬리는 빼주세요. 눈꼬리만 딱 그려주는 거죠. 이 순한 인상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아래로 내릴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아래로 내렸을 때 답답해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칠할게요. 그렇다고 너무 올리면 인상이 강해지니까 일자로 빼줄게요. 내리진 않고 이쪽에서 일자로. 여기를 꼭 연결을 해야 아이라인이 어색해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를 꼭 채워주셔야 돼요. 일자로 빼기. 이 섀도우는 흐릿흐릿하게 칠해지기 때문에 약간 길이가 길어도 괜찮아요. 섀도우로 채우니까 너무 진해지지도 않으면서 이쪽에 비해서 약간 선명해지고 눈도 길어졌죠? 이렇게 은은한 아이라인을 그렸어요. 이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펄을 이 눈두덩 중앙에 쪽에 바를게요. 오늘은 음영감 대신 펄을 잘 씁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줬고 펄이 약간 아쉬운데 클라뷰에서 정말 예쁜 펄이 나왔거든요. 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 다양하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너무 예뻐요. 실버 라일락 이거를 추가해 보려고요. 되게 부드럽고 아주 작은 입자의 펄이거든요. 엄청 반짝거리죠? 근데 되게 작은 입자여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되게 예뻐요. 이거를 조금만 눈두덩이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깜빡일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펄만 칠했으면 되게 부어 보일 텐데 음영을 은은하게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뷰러를 할 건데요. 이 뷰러가 모든 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눈이 세로로 되게 큰 분 계시죠? 뷰러 하면 눈이 세로로 더 커져서 눈이 더 강조될 수 있으니까 뷰러 아예 생략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일단 속눈썹이 잘 보이는 게 눈이 더 예뻐 보여서 뷰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뷰러를 하면 원래 점막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점막을 채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점막 채워버리면 눈이 많이 진해 보일 수 있고 선명해지니까 채우지 않고 그리고 속눈썹 수치 좀 빽빽하게 있는 분들은 속눈썹 안 붙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오히려 속눈썹 붙이면 눈이 더 진해지고 인상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눈썹 수치 많거나 또는 너무 눈 부리부리한 거 싫다 그러면 붙이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상 메이크업이었으면 속눈썹 안 붙였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화면에는 메이크업이 조금 더 연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속눈썹 수치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붙여볼게요. 이렇게 아주 얇은 디자인을 붙일 거예요. 정말 얇기 때문에 눈이 확 진해지지도 않고 부드러워 보일 거예요. 빽빽하게 붙일 필요 없고 그냥 군데군데만 붙여야 돼요. 양 끝에는 9mm 붙이고 나머지는 다 10mm를 붙이고 있어요.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길이에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고 마스카라는 이렇게 엄청 얇은 걸 사용할 거예요. 속눈썹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고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발리되 은근한 선명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니한 마스카라 추천해드리고 다이소 버전 에뛰드 건데 에뛰드가 마스카라 진짜 잘 만들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선명해져서 좋아요. 그리고 속눈썹이 너무 바짝 올라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각도를 내려줄게요. 너무 눈을 부릅뜬 느낌이 나니까 약간 각도를 내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속눈썹 수치 없어서 중간중간 비어 있거든요. 여기가 너무 비어 보여서 이쪽만 리퀴드 라이너로 점을 찍어줄게요. 뾰족한 곳으로 점을 콩콩 찍어줘서 채워 보이게 그려버리면 눈이 확 진해지니까 점을 콩콩 찍어주는 거예요. 빈 곳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약간 부족한데 싶은 부분만 보충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 그려버리면 너무 진해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 점막 보이죠? 이 빨간 살 눈동자 위에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너무 잘 보여서 여기도 끝으로 아주 조금만 채워줄게요. 완전히 이렇게 발라버리면 진해지니까 끝으로 살살 조금씩 그리는 거죠. 빨간 살 채워졌죠? 원래 점막을 아예 안 채우려고 했는데 너무 잘 보여서 이렇게 속눈썹을 여리여리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고 아이라인도 필요한 곳만 점 찍어서 살짝 채워주고 나머지는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눈밑은 좀 화사하게 만들 거예요. 아무래도 눈 밑에 음영이 생길수록 갑자기 그윽하면서 진한 느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을 만들 건데 처음부터 섀도우로만 칠하면 금방 가루도 날아가고 주름에 많이 끼어서 이런 스틱 타입 약간 크리미한 제형을 먼저 바를게요. 2호 베어 페탈이거든요. 이렇게 화이티시한 연핑크 거를 눈 밑에 살짝 끝에서 일자로 사라지게끔 이 눈동자 끝나는 데서 일자로 빠지면 돼요. 그러면 눈이 옆으로 길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눈 밑에는 베이스와 쉬머 펄을 섞어볼게요. 너무 밝아지면 부담스러우니까 은은하게만 밝아지도록 화사한 애교살이 생겼고요. 눈 앞머리에는 아까 눈두덩이에 발랐던 펄을 조금만 묻혀서 눈 앞머리 살짝 발라줄게요. 바를 때 방향이 약간 위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이 앞트임은 안 하는 걸 추천해드리거든요. 눈 앞머리가 가까워질수록 T존이 더 좁아지잖아요. 얼굴 중심부가 좀 더 날렵해 보이고 더 좁게 느껴지면서 좁아지니까 더 시선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좀 강해져요. 근데 또 여기 사이를 좁히고 싶은 분도 있잖아요. 저도 여기가 거리가 약간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할게요. 여기가 많이 넓지 않다면 안 하는 걸 추천하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과하지 않게.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2개 섞어서 눈에 가장 가까운 곳, 정말 딱 1mm 이쪽만 칠하는 거예요. 아이라이너로 하면 진해질 수 있으니까 섀도우로 아주 약간만, 이게 칠해진 건가 만 건가 싶을 정도로만 칠한 다음에 멀리서 봐야 돼요. 그래도 확 달라져요. 조금 생겼어요. 조금만 희미하게만 칠해도 내가 달라진 걸 느끼거든요. 1mm만 칠하고요. 멀리서 보기. 멀리서. 아주 미세하게 있거든요. 비율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브러쉬 그대로 이번엔 조금 더 연한 음영을 묻혀요. 이렇게 둘이 섞어서 뒤트임 조금만 할게요.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내려가야 인상이 좀 더 순해지거든요. 이 눈동자 끝에서 일자로. 끝까지 다 칠하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일자로 칠하면서 약간만 올려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그리고 번지도록 힘을 빼고 쫙 칠해줘요. 이거는 절대로 진한 컬러로 하면 안 돼요. 진한 컬러로 칠하는 순간 여기 영역이 너무 확실해져서 갑자기 확 답답해 보이고 인상도 진해지거든요. 이 정도로 연한 음영, 진하지 않은 연한 음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교살 묻어있던 브러쉬로 살짝 정리. 똑같은 브러쉬에 더 연한 컬러를 묻혀서 애교살 그림자 조금만 그릴게요. 이 애교살 그림자도 너무 진하게 그리면 메이크업도 너무 진해 보이고 인상도 강해지니까 그냥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아이 메이크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음영이 더 들어가면 너무 진해지고 언더 마스카라는 안 할 거예요. 갑자기 음영감이 느껴지면서 확 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사한 걸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컬러 렌즈를 낄 수 있다면 약간 직경이 큰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지금 음영감이 많지 않잖아요. 이럴 때 약간 직경이 큰 걸로 껴주면 음영이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고 눈도 더 커 보이면서 눈동자가 커지면 약간 좀 더 순해 보이거든요. 눈동자가 작아지고 흰자 비율이 늘어날수록 약간 인상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약간 직경을 조금 큰 걸 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오렌지 빅글로이 라벤더 컬러를 꼈습니다. 머리 컬러랑 잘 어울리는 걸 골랐어요. 이제 입술을 바를 건데요. 3호 자스민톡 이 펜슬을 먼저 쓸 거예요. 오버립으로 입술을 통통하게 만들어서 살짝 귀여운 느낌을 줄게요. 입술이 세로로 통통해지면 하관이 조금 짧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귀여운 느낌이 나오니까 통통하게 제 입술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118호 엄청 연한 라벤더빛 핑크 여리여리한 색감을 맞춰야 되니까 틴트 더 은은한 컬러를 골랐어요. 나는 이런 은은하고 여리여리한 컬러 잘 안 어울려. 그러면 일단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그 위에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입혀주세요. 처음부터 진한 컬러 입혀주면 너무 색감이 진해 보이니까 통통해 보이도록 입술 끝까지, 입술 라인까지 다 바르고 색감은 너무 예쁜데 광택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투명한 글로스 위에 살짝 얹어줄게요. 꼭 광택감을 안 줘도 돼요. 입술로도 포인트 한번 주고 싶어서. 블러셔가 카메라에 약간 날아가는 것 같아서 이 팔레트에서 가장 연한 핑크 컬러를 살짝만 더 발라볼게요. 일상 메이크업에서는 굳이 안 발라도 돼요. 카메라가 조명 때문에 블러셔가 잘 날아가서 조금 추가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제가 지금 앞머리가 삐쭉삐쭉 잘라져 있고 머리가 약간 특이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개성이 두드러져서 인상이 약간 강해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인상이 순해 보이고 싶다 이럴 때 이렇게 눈, 코, 입을 눌러주면서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인상이 강한 것도 순해 보이는 것도 다 너무 예쁘지만 이런 느낌을 원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니들 저랑 같이 메이크업 같이 예쁘게 해봐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